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 세 분, 조성기, 이문열, 최시안의 작품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비평입니다. 네. 특히 그 서사 속 인물들 있잖아요. 현실과 어떻게 관계 맺고 또 자아를 찾아가는지 그 여정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통찰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줄거리만 요약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작품 속 상징이나 뭐랄까 인물관계,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예술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맞아요. 조성기 작가의 상실과 깨달음, 또 이문열 작가의 상장서사와 권력 비판, 그리고 최시안 작가의 교육 현실 고발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법학도 출신이신 조성비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소설 통도사 가는 길에 좀 상반돼 보이는 상징, 초사와 반야심경이 등장한다고요? 네네. 하나는 떠나간 임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비움의 지혜인데 텍스트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아,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초사는 임에 닿지 못하는 그 철연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요. 네. 불교의 핵심 지혜인 반야심경은 공, 그러니까 비어있음의 상태를 통해서 어떤 초월 가능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럼 모순이 아니군요. 그렇죠. 모순이라기보다는 상실의 고통, 즉 초사의 그 마음을 겪고 난 후에 그 빈 공간 자체에서 의미, 공을 발견하면서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하자의 개인적인 이별 경험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은 어머니의 그 빈 공간에 대한 기억과 이렇게 포개지기도 하고요. 아하. 물금이라는 지명은 금하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통도사에서의 깨달음은 결국 길 도자를 넘어서 건널도, 즉 세속의 고통을 건너는 그런 경지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통도가 통도로.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에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어떤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과거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내면의 빈 공간에서 해방을 찾는 이야기라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볼까요? 이문열 작가입니다. 여기서는 사회 구조나 권력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의 성장소설 젊은 날의 추상 중에 하구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하구는 글자 그대로는 강하류를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그 주류에서 밀려난 인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근데 주인공 나에게는 유년기의 어떤 감상적인 찌꺼기 같은 걸 흘려보내고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성장하는 뭐랄까 통과 의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현실 세계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아, 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권력 문제를 다루죠. 1인칭 시점이라 주인공 한병태의 그 불안한 심리, 또 권력 앞에서 굴종해가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정말 많이 읽히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그런 해석이 현실을 좀 단순화한다는 비판도 같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 본인도 엄석대는 비정통적 권력, 담임은 외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알레고리 자체보다도요. 절대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좌절하고 또 순응하고 심지어 자기 합리화까지 하는지 그 과정 자체입니다. 아,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군요. 네, 이 과정이 권력에 길들여지는 대중심리나 뭐 민주주의의 위기, 지식인의 무력함 같은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내죠. 네. 독자가 이렇게 감정이입할 만한 긍정적인 인물이 딱히 없고 엄석대의 몰락마저도 결국 또 다른 권력이동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좀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읽으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바로 그 불편함, 그 거리감이 어쩌면 당신에게 우리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이나 어떤 집단 내 역학관계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을 정말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시안 작가입니다.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실과 청소년 문제에 천착하신 분이죠. 네, 반성문을 쓰는 시간은 일기 형식이 참 독특한데요. 네, 맞아요. 그 일기 형식 덕분에 주인공의 내면 성찰이나 사회 비판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소설은 그 외냐 선생 해직 사건 이후에 충격받은 학생이 일탈하고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이 푸코가 말했던 감시와 규율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아, 감시기관처럼요? 네, 그래서 주인공과 친구들이 준비한 그들만의 축제는 단순한 비행이라기보다는 이런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이자 어떤 대안을 찾는 몸짓으로 볼 수 있어요. 음악도 있고 명상도 하고 사회비판 의식까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목은 반성문인데 실제 내용은 반성보다는 저항에 가깝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교나 기성세대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성찰하죠. 네. 이건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현실. 마치 그 아기장수 설화처럼 비극적인 잠재력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고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혹시 교육제도나 어떤 사회적 압력에 대해 느꼈던 답답함이 있다면 이 지점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서사 속 자아들이 현실과 만나 겪는 다양한 여정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뭐랄까, 내면의 공을 통한 깨달음부터 권력 구조 안에서의 생존과 성찰, 또 제도적 억압에 대한 저항까지 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특정 시대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려지는 자아를 찾아가는 보편적인 어려움, 또 예술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벌이는 투생 같은 것들은 시대를 넘어서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당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성찰을 얻으셨는지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 세 분, 조성기, 이문열, 최시안의 작품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비평입니다. 네. 특히 그 서사 속 인물들 있잖아요. 현실과 어떻게 관계 맺고 또 자아를 찾아가는지 그 여정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통찰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줄거리만 요약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작품 속 상징이나 뭐랄까 인물관계,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예술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맞아요. 조성기 작가의 상실과 깨달음, 또 이문열 작가의 상장서사와 권력 비판, 그리고 최시안 작가의 교육 현실 고발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법학도 출신이신 조성비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소설 통도사 가는 길에 좀 상반돼 보이는 상징, 초사와 반야심경이 등장한다고요? 네네. 하나는 떠나간 임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비움의 지혜인데 텍스트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아,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초사는 임에 닿지 못하는 그 철연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요. 네. 불교의 핵심 지혜인 반야심경은 공, 그러니까 비어있음의 상태를 통해서 어떤 초월 가능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럼 모순이 아니군요. 그렇죠. 모순이라기보다는 상실의 고통, 즉 초사의 그 마음을 겪고 난 후에 그 빈 공간 자체에서 의미, 공을 발견하면서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하자의 개인적인 이별 경험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은 어머니의 그 빈 공간에 대한 기억과 이렇게 포개지기도 하고요. 아하. 물금이라는 지명은 금하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통도사에서의 깨달음은 결국 길 도자를 넘어서 건널도, 즉 세속의 고통을 건너는 그런 경지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통도가 통도로.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에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어떤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과거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내면의 빈 공간에서 해방을 찾는 이야기라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볼까요? 이문열 작가입니다. 여기서는 사회 구조나 권력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의 성장소설 젊은 날의 추상 중에 하구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하구는 글자 그대로는 강하류를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그 주류에서 밀려난 인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근데 주인공 나에게는 유년기의 어떤 감상적인 찌꺼기 같은 걸 흘려보내고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성장하는
뭐랄까 통과 의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현실 세계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아, 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권력 문제를 다루죠. 1인칭 시점이라 주인공 한병태의 그 불안한 심리, 또 권력 앞에서 굴종해가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정말 많이 읽히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그런 해석이 현실을 좀 단순화한다는 비판도 같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 본인도 엄석대는 비정통적 권력, 담임은 외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알레고리 자체보다도요. 절대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좌절하고 또 순응하고 심지어 자기 합리화까지 하는지 그 과정 자체입니다. 아,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군요. 네, 이 과정이 권력에 길들여지는 대중심리나 뭐 민주주의의 위기, 지식인의 무력함 같은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내죠. 네. 독자가 이렇게 감정이입할 만한 긍정적인 인물이 딱히 없고 엄석대의 몰락마저도 결국 또 다른 권력이동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좀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읽으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바로 그 불편함, 그 거리감이 어쩌면 당신에게 우리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이나 어떤 집단 내 역학관계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을 정말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시한 작가입니다.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실과 청소년 문제에 천착하신 분이죠. 네, 반성문을 쓰는 시간은 일기 형식이 참 독특한데요. 네, 맞아요. 그 일기 형식 덕분에 주인공의 내면 성찰이나 사회 비판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소설은 그 외냐 선생 해직 사건 이후에 충격받은 학생이 일탈하고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이 푸코가 말했던 감시와 규율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아, 감시기관처럼요. 네, 그래서 주인공과 친구들이 준비한 그들만의 축제는 단순한 비행이라기보다는 이런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이자 어떤 대안을 찾는 몸짓으로 볼 수 있어요. 음악도 있고 명상도 하고 사회 비판 의식까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목은 반성문인데 실제 내용은 반성보다는 저항에 가깝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교나 기성세대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성찰하죠. 네. 이건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현실. 마치 그 아기장수 설어처럼 비극적인 잠재력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고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혹시 교육제도나 어떤 사회적 압력에 대해 느꼈던 답답함이 있다면 이 지점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서사 속 자아들이 현실과 만나 겪는 다양한 여정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뭐랄까, 내면의 공을 통한 깨달음부터 권력 구조 안에서의 생존과 성찰, 또 제도적 억압에 대한 저항까지 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특정 시대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려지는 자아를 찾아가는 보편적인 어려움, 또 예술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벌이는 투생 같은 것들은 시대를 넘어서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당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성찰을 얻으셨는지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